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죠? 출첵 아직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을 다 같이 봅시다. 자, 다 같이 보고 있죠? 예, 2020년, 네, 12월 5주차이자 2020년의 마지막 방송 수업입니다. 내년은 좀 직접 얼굴 보고 공부할 수 있겠지? 12월 5주차 신텍스 앤 그래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텍스 먼저 다 한번 읽어봤겠죠? 네. 오늘은 각 예문에서 틀린 그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봤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해보면서 하나씩 찾아봅시다. 문장을 하나씩 쪼개가면서 분석해 보고. 자, 1번부터 본인이 해석한 것과 비교해서 한번 선생님이 해석한 거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네, 1번 That a movement is revolutionary. 네, 여기까지 다 주어인 거 보이죠? 명사절 전체가 주어인 겁니다. 이 덩어리 전체. 근데 이제 이 문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what을 쓰지 않고 접속사 that을 쓴 거예요.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that이나 what이나. 근데 덩어리 전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이고 한 덩어리일 때는 당연히 단수로 받는 거죠. 네, 가은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네, imply를 imply to로 고쳐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의외로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지?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정도 문법은 딱 보자마자 찾을 수 있어야 돼. 해석해 봅시다. That a movement is revolutionary. 어떤 운동이 혁명적이다, revolutionary,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조사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어떤 운동이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generally, 부사는 묻고 일반적으로 대디아를 의미할 뿐이다. imply가 mean의 뜻이죠. 의미하다. 대절이 뭐냐? It is new. it은 아무래도 movement, 운동이겠지? 그것이 new, 새롭고 is disposed to exert itself. 여기까지가 문장입니다. be disposed to는 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중에 하나예요. 뭐 be likely to 엄청 많은데 동의어가 그 중에 이제 inclined to는 꼭 외워두고 동의어를 같이 외워두세요. be disposed to, be inclined to, be likely to, be liable to, 뭐 tend to 아주 많죠. 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exert는 뭘 발휘한다는 뜻이거든.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쓴 겁니다. 그럼 by strong method such as force까지 해석해 볼게요. 그것이 뒤에부터 해석하면 such as는 like의 뜻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force, 힘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방법에 의해서 strong method, 이거 스스로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That a movement is revolutionary. 어떤 운동이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generally, imply only. 일반적으로 단지 의미할 뿐이다. That it is new. 그것이 새롭고도 is disposed to exert itself by strong methods such as force. 힘과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스스로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힘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한다는 얘기지. 이석유, 이민서 네,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가 하나의 문장 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앞에 문장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문장 전체가 관계대명사일 때는 네, which로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and it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which is, 그런데 그것은 unfortunate but often unavoidable, 불행하지만 그러나 종종 여기까지도 한 덩어리 unavoidable, 불가피한 것이다. as, 이때는 아마 because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현이 확인했습니다. as는 6가지 뜻이 있잖아, 그지? 그 중에 because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hose in power,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have generally가 삽입되어 있고 been equally가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위역이 확인했습니다. 이때 이제 be willing to가 그 사이에 보이죠? be willing to 알죠? 이거 기꺼이 뭐뭐하다, 무엇을 기꺼이 뭐뭐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willing to use force for suppression이야. 억압을 위해 기꺼이 힘을 이용해 왔다. 현재 완료까지. 다시 한번. as 왜냐하면 those in power 힘을 가진 사람들 또는 멋있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억압을 위해 기꺼이 무력 또는 힘을 이용해 왔다. 현재 완료. 왔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하지만 종종 불가피한 것이다.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무력의 사용이 때로 불가피할 때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이사이에 중요한 수거가 박혀 있죠? 네. 체크해서 본인이 그 잘 모르는 내용이었을 때는 자기 단어장에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도 이제 어법상 틀린 게 있는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거 발견 못한 학생들이 좀 있었을 텐데 2번 It was a great moral shock. 그것은 엄청난 도덕적 충격이다. it은 가짜 주어죠. 여기서는 the most thinking people 대부분의 뭐 여기서 약간 의역하면 사려 깊은 사람들 생각하는 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대부분의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커다란 도덕적 충격이다. 네, 경민이 확인했습니다. 뭐가? 데디아가 이게 진주어야. 대절을 보면 the first proof of man's having uncovered one of innermost secret of universe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에서의 주어죠. the first proof니까 최초의 증거. proof가 일단 대절의 주어입니다. 어떤 증거?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없고 동명사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석은 그냥 동사랑 똑같이 하는 거죠. man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간이 인류 전체를 대표한다고 봐요. 인류가 해도 좋고 인간이 목적어부터 보면 우주의 innermost secret 가장 깊숙한 비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를 커버는 이게 덮는 거고 uncover는 드러내는 거죠. 밝히는 겁니다. 네, 관우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가장 깊숙한 비밀 중에 하나를 밝혀왔던 첫 번째 증거가 어쨌든 프루프는 주어고 이때 should have been이 해석상 너무 어색하다는 겁니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는 뜻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하나이기도 하지.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해서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표시할 때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어색합니다. 여기서 should have pp를 should have pp의 짝이 문법에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까? must have pp입니다. must pp는 무슨 뜻이야? must be 그러면은 이게 해야만 한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have pp를 쓰면 과거형이니까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인 거지. 그러니까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해석상 이렇게 고쳐야만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should를 must를 고치는 것을 네, 이 문법상의 답으로 하겠습니다. must를 넣어서 해석해 봅시다. must have been the making of using of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mass destruction 대량 파괴잖아. 대량 파괴의 무기란 뜻입니다. 근데 얘하고 the atomic bomb하고 동격인 거죠. 현재 인류가 발명한 여러 가지 무기 중에 가장 대량 파괴적 속성을 가진 게 원자포탄이죠. 그래서 대량 파괴의 무기, 즉 atomic bomb이야. the atomic bomb. 원자폭탄의 제조와 이용 이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것은 the most thinking people 대부분의 사려 깊은 사람에 있어서는 엄청난 또는 커다란 도덕적 충격이었다. 우주의 가장 깊숙한 비밀 중에 하나를 밝혀냈다는 게 이제 과학의 발전을 말하는 거죠. 20세기에 와서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과학의 발전의 업적이 결국은 대량 파괴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복제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 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류가. 이것이 이제 이 도덕적 딜레마였다는 거죠. 그리고 충격이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3번. 네, 드와이트 아이젠허는 미국 대통령이자 장군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이죠. 연주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대통령이즘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군인이지만 군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군인다운 얘기를 하는데 what count 할 때 count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면은 matter의 뜻입니다. matter도 자동사일 때 뭐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 be important의 뜻이 있죠. what count 하면 아까 1번에서의 that은 뒤에 문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that을 써서 명사절인데 뒤에 문장이 미완성일 때는 what을 써서 명사절을 만드는 것이 that하고 what은 짝이죠.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what count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It's not necessarily the size of the dog in the fight. 비유적인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싸우고 있는 the size of dog이야. 개의 크기가 반드시 아닌 것이다. 덩치가 크다고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를 갖고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갖고 싸우는 거야? 여기서 세미코론은 등기 접속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데이 바비가 되는 겁니다. Is the size of the dog in the fight in the dog이네. 그것은 이때는 이것을 명사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싸움이라기보다는 멋있게 투쟁심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 개 안에 있는 투쟁심의 크기인 것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count is not necessarily the size of the dog in the fight. 중요한 것이 반드시 싸우고 있는 개의 크기는 아니다. 크다고 잘 싸우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is the size of the fight 도 개 내부의 투쟁심의 크기인 것이다.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는 뭐 깡다구라고나 할까?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어떤 그 양적인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오래 앉아 있다거나 뭐 그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는 뭐 아주 뭐 서포트를 부모님이 잘해준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그 집중력과 힘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짧지만 아주 멋진 문장이지.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As an undercurrent movement referring to as small living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럼 이제 문장 전체의 주어는 movement가 주어잖아. 그런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먼트 입장에서는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언급되어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또 referring이 아니라 referred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small living 같은 거는 이렇게 따옴표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유명사로 취급해서 해석해도 됩니다. as는 뭐뭐로서예요. 자격의 전치사. small living으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undercurrent라는 말이 이렇게 막 밑에 깔려 있는 저류의 이런 뜻인데 약간 의역하면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운동 스몰 리빙으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 스몰 리빙은 이제 적게 소비하고 좀 이렇게 느리게 사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돈을 많이 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소비를 줄이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스몰 리빙이라고 그냥 고유명사를 해석합시다. 이것은 is creating wave 여기서 흐름 이것도 유행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근데 어떤 흐름이냐 하면 against wasteful consumption이야. 낭비적인 소비 consumption에 반대되는 그런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creating.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 해도 되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석해도 자연스럽습니다. An increasing number of global citizens 점점 많은 수의 세계 시민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글로벌 시티즌. 우리 모두 뭐 한국 사람이자 동시에 글로벌 시티즌의 한 사람이잖아요. 점점 많은 수의 세계 시민들은 have realized bigger things.
realized 하면은 대시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데디아를 깨닫고 있다는데 그게 뭐야? bigger thing. 더 큰 것이 not better.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크다는 것도 단지 어떤 특정한 그 크기가 크다는 것도 있지만은 소비의 양을 말하는 거겠지.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뭐 비싼 걸 먹고 너 집에도 어떤 고가의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을 산다고 그게 꼭 행복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and 그리고 또 대시 생략 이 앞에 있는 그 생략되어 있는 대세 병렬되는 거죠. 일때 이제 뒤에 있는 대를 생략시킬 수는 없습니다. 병렬 구문에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뒤에 있는 접속사 대를 생략할 수는 앞에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지만 뒤에 건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have realized가 있는 거야 앞에. 또한 more 더 많은 것이 necessary 반드시 obtain이 획득하다잖아. 그러니까 ABL이 붙었으니까 획득할 수 있는 거야. 더 많은 것이 반드시 획득되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needn't로 고쳐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석상 꼭 반드시 더 많은 게 획득되어질 필요는 없다. 더 많은 걸 획득한다는 게 소비한다는 거 아니야. 사서 누리는 거니까. 더 많은 것을 꼭 소비할 필요는 없다. 행복에 있어서 그런 말이 생략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should로 물론 해도 뭐 크게 어법상 틀린 건 없지만 해석의 흐름상은 좀 딱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needn't로 고쳐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지문은 두 개가 틀려 있네요. 처음부터 빨리 다시 한번 해볼게. As an undercurrent movement referred to as small living, 스몰 리빙으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운동은 is creating wave against wasteful consumption. 낭비적인 소비에 반대되는 그런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as an increasing number of global citizens 점점 많은 수의 increasing을 뭐 증가하는이라고 직역하기보다는 점점이라고 의역하는 게 낫죠. 점점 많은 수의 세계 시민들은 have realized 깨닫게 되었다. 뭘? The bigger things are not better.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And that a more needn't로 고치겠습니다. necessary be obtainable. 더 많은 게 꼭 반드시 획득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게 꼭 획득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왔다. 뭐 행복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도 어법상 틀린 게 있습니다.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가정법과 관계사와 관련된 건데 내용이 쉽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찾아냈을 겁니다. 같이 봅시다. Art show us 예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데디아를 오늘 이제 문장 분석하는 그 연습을 할 텐데 문법에서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이 지문을 굳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간목진목 구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구문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술은 우리에게 데디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뭘? 데디아는 휴먼빙은 그냥 인간을 가장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이름, 휴먼이라고 해도 되는데 부르는 명사인데 인간이 still matter 자동사로 아까 위에 나왔던 카운트랑 같은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Still matter in the world 어떤 세상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세상? Money talks the loudest. 돈이 가장 커다란 것을 말한다. 가장 커다랗게 말을 한다. 토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되어 있죠. 이렇게 문장이 이미 완성된 겁니다. 관계사의 기본이지. 완성된 문장 앞에서 which나 what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 세트는 뭡니까? 네. which 아니면 in which where죠. 그래서 이제 in which를 써도 되고 where를 써도 좋습니다. 완성이면 where, 미완성이면 which. 관계사 공식 3번 기억나죠? 우리 학원의 문법 공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뒤에 문장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where로 고치는 걸 답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in which로 고쳐도 되죠.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니까. 그럼 해석해보면 돈이 가장 커다랗게 말을 하고 돈이 가진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거야. 계속 수식어가 이어지고 있죠. Where computer know everything about us. 컴퓨터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and where 세 번째 수식어고 Robot fabricate our next meal. fabricate 살짝 그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그냥 사실상 make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제작하다라는 뜻이죠. 네. 이건 뭐 만든다는 뜻인 거지. 로봇이 우리의 다음 식사를 제작해주는 또는 만들어주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뭐 그렇게 할 때가 오겠죠. 이런 세상에서도 human being still matter라는 거, 인간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인간이 가진 그 독창성 그리고 도덕성, 이것은 어떤 효율성을 이미 초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뭐 가장 중요한 존재인 거죠. 네, 김도연 확인했습니다. 네. 이 문법은 전부 다 발견했었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여기서도 틀린 게 있죠. 아주 기본적인 게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봅시다. Although there are international agreement. 요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문장 성분 분석에 따르면 일형식 부분입니다. 대어는 유도 부사라고 해서 이거 부사는 안 쳐주니까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죠. 국제 협약이 있다. agreement 협약, 협정, 일체. 어떤 signed by some government 몇몇 정부들에 의해서 사인되어진, 서명되어진이라고 해도 좋고요. 몇몇 정부들에 의해서, 정부들이 다 같이 서명했다는 거죠. 뭐 기후 협약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고래 그 포경 금지 협약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고래가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몇몇 정부에 의해서 사인된 국제 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some people are killing whale. 사람들은 고래를 죽이고 있다. without considering, with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를 쓰지 못하고 동명사를 쓴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런 뜻이야. more what future consequence. 전체가 의문사입니다. 어떤 미래의 결과예요. 간접 의문 기억납니까? 의문문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긍정문의 어순으로 바뀌죠. 긍정문일 때는 이제 주어 동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사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 틀린 겁니다.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will this를 this will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의, 주, 동 이렇게 되는 거지. this 이것은 고래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의 결과를 갖게 될 것인지를 considering, 고려하지도 않은 채 사람들은 여전히 고래를 죽이고 있다. 특정한 종이 이제 사라진다는 게, 그게 이제 뭐 그 종의 이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인류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막 멸종시키면 되냐 이거야.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7번은 고르기 문제네요. Given the recent accident, 최근에 사건이 주어졌을 때, 직역한 겁니다. 사건 입장에선 주어진 거니까 기분을 쓴 건 맞은 거죠. 근데 뭐와 같은, such as like인 거 다 알고, 아이고. A building collapse, a subway fire, 이런 일이 있나? 빌딩의 붕괴라는 뜻인 겁니다. collapse, 그리고 뭐 지하철 화재, fire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로 보면은 화재라는 뜻이에요. 불이 아니라. 지하철의 화재나 빌딩의 붕괴와 같은 최근에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약간 요약하자면 government ought to는 should랑 거의 같은 뜻입니다. 정부는 해야 한다, take, 취해야 한다. 자, 복합관계사를 푸는 것은 ever를 떼고 생각해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스텝이 나오는데, 스텝은 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how 스텝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what 스텝이라고 해야지. 어떤 조치, 스텝은 단계, 여기서 조치, 뭐 방법이라고 해도 좋고. how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습니다. what은 명사도 되지만 이게 형용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도 되지만 무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여기서는 관계 형용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 결과 whatever가 답이라는 거죠. ever를 떼고 생각해보면 금방 보입니다. Whatever steps are necessary to restore public trust. 그러니까 어떤 조치들이, 근데 부사 뒤에 부사구를 먼저 보면 public trust야.
대중의 뭐 신뢰라고 하면 되겠죠. 공공의 신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들인지 이것을 take,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The government ought to take whatever step are necessary to restore public trust. 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 어떤 조치라도 그것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딱 30분 걸렸네요. 네. 여기까지 잘 알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꼼꼼하게 써서 다음 주에 학원에 왔을 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문법 매뉴얼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관계사 지난 시간까지 해서 1, 2, 3강이 다 끝났고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우리 방송 수업에 유튜브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강하고 2강을 못 들었을 텐데 앞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지금 유튜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1, 2강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3강은 반드시 마스터해야 됩니다.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완전히 자기 걸로 삼아야 된다.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관계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챕터로 온 겁니다. 동사의 종류. 근데 이 사실은 문법 전체의 어떤 그 기본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영문법에 있어서 동사의 종류는 결국은 그 문장의 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문을 이제 어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다음 문장이 몇 형식이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일은 뭐 중학교 때 잠깐 빼놓고는 거의 없지만 이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것을 뭐 성적 오는데 도움이 된다 시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는 걸 넘어서서 영문법의 어떤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마스터해 놓는 게 좋습니다. 딱 봐서 이제 문장이 그대로 분석되면은 그만큼 해석과 문장 분석이 정확하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동사의 종류 1강에서 기본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의 문법 공식 동사의 종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식이 2형식 공식과 5형식 공식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2형식 공식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고등학생이라든가 문법을 좀 여러 번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법을 어떻게 보면 좀 새로 배운다, 좀 자신이 없다라는 학생은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기 연습이라는 건데 동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 뭐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비동사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배우는데 결국 문법의 관점에서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때 뭐 이것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동사는 이게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문장을 스스로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완전자와 불완전자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타동사는 이게 달을 타자인데 여기서 목적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역시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 두 가지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고 필요 없이 스스로 문장을 완성시키면 자동사라는 겁니다. 이럴 때 주어하고 자동사 스스로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을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이게 1형식인 것이야. 그러니까 보호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문장은 완성된 거지. 물론 이때 부사나 부사구를 뺀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영어에서 부사라는 것은 그 가장 완벽한 장식이잖아요. 액세서리.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제외하고 골격만 딱 추렸을 때 주어하고 동사만으로 문장을 완성시켜.
이것이 완전자동사고 이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그럼 불완전한 건 뭡니까? 자, 목적어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보호에 도움이 필요한 게 불완전한 자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불완전 자동사든 불완전 타동사든 보호가 있는 거죠. 불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거고,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도 있고 보호가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보호가 있어야 하면 이게 이 형식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보호가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자동사하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하고 문장의 형식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크게 다시 한번 동사의 종류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면 타동사. 이때 보호도 필요 없이 문장을 스스로 완성시키면 완전자, 일형식이고, 꼭 보호가 있어야 되면 불완전자, 이형식이다. 여기까지가 자동사고, 밑에서 이제 하나하나 예문을 보면서 문장의 형식을 하나씩 이제 따져볼 겁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 없이 목적어만으로 완성되는 게 완전 타동사고, 이게 3형식과 4형식 문장이죠. 이 경우에 이제 4형식 1, 2, 3, 4, 5형식이라는 건 이제 일본 학자가 분류한 거고,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문법 용어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이 외국인들이 배우기엔 상당히 유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나쁠 건 없습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거죠. 이게 아요. 좀 선생님 필기가 약간 흔들립니다. 지금 패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죠. 좀 양해해 달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쓰도록 할게요. 아이씨, 너무 좀 심하다. 아요라는 건 indirect object야. 그래서 간접 목적어고, 이게 direct object라고, 이게 직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는 직접 목적어가 2개가 있는 그 동사도 있습니다. 하여튼 목적어가 2개인 게 4형식이고, 네, 하나인 게 3형식인데 둘 다 완전 타동사입니다. 보호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도 있어야 되지만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 있으면은 불완전한 거지. 자동사든 타동사든. 요게 이제 마지막 5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문장의 형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은 이 문장 형식 하나씩 동사의 종류를 구별해 가면서 문장의 형식도 하나씩 따져보겠어요. 응? 왜 안 지워져? 됐다.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자 한번 이 표를 보면서 같이 해볼까? 이렇게. 자, 다 같이 밑에 있는 6개의 예문이 있는데 1번 선생님 일단 해볼게요. 예문을 분석할 때 부사구는 괄호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성분을 가지고 동사의 종류하고 형식을 따져보는 거예요. Those people, 당연히 those people 또는 people이 주어죠.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면 되니까 전체를 주어로 받아요. 네, in the picture는 물론 부사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인데 수식어구지. 그럼 문장 분석할 때는 빼는 거야. 괄호를 묶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look이 동사죠. 보인다,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부사로 해석이 되지만, 우리말로는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만약 해피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해피가 없으면. 그렇다는 것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보호라는 증거인 겁니다. 없어도 되면 이것은 부사구인 거예요. 근데 those people in the picture look 이라고 하면은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이는지 뒤에 보호가 반드시 나와야 돼. 형용사 보호인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인 겁니다. 이형식이고, 여기서 지금 동사의 종류를 쓰라고 했으니까 무슨 동사죠? 목적어는 없으니까 자동사인데 보호가 있잖아. 그럼 불완전 자동사지. 불완전 자동사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번부터 6번까지 한번 자기 임무로 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아니면 부사구인지를 분석해서, 부사나 수식어구는 전부 다 가로로 묶어보세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옆에 몇 형식, 무슨 동사, 불완전 자동사냐, 자동사냐, 불완전 타동사냐, 완전 타동사냐, 이렇게. 시간은 1분 주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잠시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6번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 다 풀어봤나요? 자, 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본인이 한 거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2번 I wanna be a journalist in the future. I want에서 주어 동사 나왔죠. 나는 원한다. 뭘? 기자가 되는 것을. 잘 알겠지만 뭐뭐 하는 것 을 이렇게 해석되면 뭐뭐 하는 것은 이제 명사인 거고 을이나 르이 붙으면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요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인 거죠. 나는 기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또는 기자가 되기를 원한다. In the future가 부사구입니다.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형식이고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타동사 참.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I go to school at 8 o'clock in the morning. I go 나는 간다. 전치사가 이끄는 것은 다 100% 수식어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사구고 일부 형용사구가 있는데 어쨌든 수식어구입니다. 이제 to school 전치사구죠? 부사구야. at 8 o'clock 역시 전치사지. at도 부사구고 in 전치사지. 전부 다 부사구인 겁니다. to school at 8 o'clock in the morning 다 문장 구성할 때 없는 거예요. 장식이니까. 따라서 주어 동사로 문장은 완성됐습니다. 일형식인 것이고 완전 자동사인 거죠. 완자. 그 다음에 4번 History teaches many things. 역사는 teaches 가르친다.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죠. many things 많은 것을. 간목진목이네요. 네. 사형식 완전 타동사. 뭐 수요동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냥 완전 타동사까지만 씁시다. 삼형식이든 사형식이든 다 완전 타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The teacher made the student stand in line. 선생님은 그 교사는 그 유명한 사역동사이죠. have make it 다 알지? 시켰다 만들었다. 물론 동사죠. 학생들이 목적어인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문이야. 이분이 이제 여기서 스탠드 하는 것은 교사가 스탠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탠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죠. 보호는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야. in line은 부사구인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 교사는 학생들에게 줄을 서도록 시켰다. 이런 뜻이지. 이게 바로 오형식 구문이고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목적격 보호, 보호가 나왔으면 불완전하다고 했죠. 불타야 불타. 그 다음에 6번 in autumn 전치사구는 다 수식어구라고 그랬습니다. 가을에는 문장 구성할 땐 빼고 나뭇잎이 물론 주어고 turn 동사겠죠. 바뀐다. red and yellow. 여기서 red and yellow는 나뭇잎이 red and yellow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격 보호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형식인 것이고 이것은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법 이제 기본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건데 보호하고 목적어의 차이점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동사의 성격도 바뀌고 문장의 성격도 바뀌잖아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목적은 뭐 을이나 르로 해석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가르치는데 본질적으로 얘는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주어랑 같아요. 주격 보호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이 형식 구문에서 뭐 she's beautiful 그러면 she가 beautiful하다는 거지. she's a student 그래도 she가 student이야. 근데 목적어라는 것은 영어에서 뭘 보고 목적어라고 하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의 행동을 하면 주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멋있게 동사의 행동의 주체라고 하죠. 반대로 동사의 행동을 당하는 것 이것을 동사의 행동의 객체 object 객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목적어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하고 목적어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목적어는 동사를 당하는 거고 주어는 하는 겁니다. I love you 그러면 I하고 you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뭐 I'm a student가 하면 I하고 student는 같은 거죠. 그래서 주어하고 성격이 같으면 이게 보호고 완전히 다른 것이 그리고 해석도 을이나 르로 해석되는 것이 목적어인 거죠.
그리고 주어하고 목적어가 지금 기본기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필기는 없어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아시다시피 명사만 가능한 겁니다. 명사, 상당어기라고 하지.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가 명사절만 가능해. 그리고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사 보호가 있고 형용사까지는 보호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러나 부사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문법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요걸 오늘 이형식 공식에서 할 겁니다. 한번 기본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밑에 문제 계속해서 문장 분석하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표현한 여러 가지 예문이 나오는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3문제 정도 풀어볼 테니까 나머지 직접 한번 해봅시다. 1번 똑같이 주어 동사 뭐 각각 성분 따지고 부사고 묻고 몇 형식인지 따져보는 거야.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I met Midori. 나는 만났다 미주리를. 명사인데다 을로 했을 때죠. 이게 목적어죠. 3형식이겠네. 근데 at the hospital 전치사가 이끄는 건 다 100% 수식어구라고 그랬습니다. The day before yesterday는 그저께란 뜻인데 어쨌든 부사구죠. 얘는 문장 분석할 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사구는 괄호를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3형식이겠네요. 자, 2번 There are some books on the table. there는 이게 이제 보통은 이 거기라고 해석되죠. here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라고 해석되지만 이렇게 문장을 이끌 때 이것은 이제 유도부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문장을 유도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해석을 안 해요. 동사는 물론 뒤에 있죠. 도치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네. 동사 뒤에 있습니다. some books. 몇몇 책들이 있다. 어디에?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그래서 수식어구를 다 버리고 나면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대표적인 일형식 구문입니다. 네. 이때 아는 완전자 동사로 쓰인 거죠. 비동사도 완전자 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 3번까지 해볼게요. yesterday는 부사죠. 수식어구. 어저께 버리는 거고. she and I가 주어죠. 그녀와 나는 work 뭐 일했다 공부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very hard 아주 열심히 부사예요. in the field 들에서. 그럼 뭐 일했다로 해야겠다. 어저께 그녀와 나는 들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야. 자, 괄호를 묶인 수식어구 다 빼고 나니까 주어 동사로 끝났네요. 문장이. 네, 일형식 구문이네요. 자, 4번부터 15번까지 2분 드리겠습니다. 미리 해본 사람도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해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은 2분. 수식어구를 묻고 주어동사 찾고 몇 형식인지 한번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아씨.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선생님이 좀 지루하군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해봅시다. 네. 4번부터 같이 볼게요. 네. awoke 4번. awoke는 awake의 과거형이죠. 깨어나다란 뜻이에요. 자동사입니다. he
he awoke. 주어 동사지. 그는 깨어났다. to find himself. 그래서 그 스스로가 in a strange room. 전치사구는 점사 수식어라고 그랬어요. 낯선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인데 여기서 to find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인 겁니다. 해석상. 그래서 그는 깨어나서 그 결과 그 자신이 낯선 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역하면. 근데 어쨌든 전부 다 부사구예요. 여기서부터까지는. 그래서 주어 동사에서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는 깨어났다. 여기에서. 문장 자체는 여기서 완성된 것이다. 이 형식인 거죠. 그 다음에 let it be 나왔네요. 간단하지만 형식은 복잡합니다. 주어가 없어요. 이게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let은 물론 당연히 사역동사죠. it은 목적어겠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구문입니다. 이거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죠. 투부정사를 쓰지 못했지, 사역동사니까. 이때 it은 이거 상황의 it이라고 해가지고 대명사 it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take it easy 같은 겁니다. 이때 it은 특별한 뜻이 없어요. 막연한 상황을 가리키는 거야. 응? 아이고. take it easy. 진정해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쓰는데 그래서 직역하면 이겁니다. 상황이 있는 그대로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비두란 얘기죠. 네.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Let it be.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마더 메리가 와서 메리가 이제 그 존 레논의 엄마죠. 근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레논이 어떤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방끈은 엄청 짧지만 비틀즈 리버풀에 있는 이렇게 학업이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생들은 아니지. 음악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음악을 워낙 잘해가지고 나중에 인도를 간다거나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았다기보다는 예술을 통해서 깨우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더 메리가 와서 마더 메리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이제 지혜의 말을 해주죠. 그게 이제 right bill인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순리에 따르라는 얘기인 거지. 그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갑자기 호전되지도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힘든 일이 닥쳐오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순리에 따르는 그것이 가장 커다란 지혜다라는 약간 동양 철학적 지혜인 겁니다. 내비두란 얘기지.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라.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 또는 본인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해서 희망을 주고 좋은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인데 짧지만 아주 함축적인 말이죠. 음악도 아름답지만 그런데 이제 문장을 분석해 보면 어쨌든 동사, 목적어, 목적교 보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꽤 복잡합니다. 네, 5형식 구문인 겁니다. Let it be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비틀즈의 노래 제목입니다. 물론 이제 모르는 곡도 많겠지만 It's certain that he will succeed. 요거는 아니군요. 네. 이것은 그냥 예문입니다. 6번으로 가면 It is certain. 그것은 확실하다. certain은 이게 보호로 쓰면 확실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식어구로 쓰이면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비동사는 동사인 거고 certain이 보호인 거죠. 문장은 여기서 완성된 겁니다. 이시 가짜 주어고 대절이 명사절인데 이제 진짜 주어지. 근데 어쨌든 it을 다시 받는 거니까 주어 동사 보호에서 문장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형식인 거고 3번 he proved to be a true friend. 요게 좀 헷갈리는데 7번이군요. 네. 그는 증명했다. 진짜 친구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야. 이것은 명사보이거든요. 명사이긴 하지만 이 목적어는 아닌 겁니다. 네. 프로는 상태 동사 중에 하나인데 그가 진짜 친구인 것을 증명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보호인 겁니다. 네. 그가 곧 진짜 친구인 거죠. 주어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 형식 구문인 겁니다. 8번 She dreamed a most extraordinary dream. 그녀는 dream, 꿈을 꾸었다. dream은 원래는 자동사인데 이렇게 동종 목적어라고 해서
dream이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dream of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of가 필요 없어요. 그녀는 꿈을 꾸었다. 가장 기이한 꿈을 꾸다. ordinary가 이게 평범한이잖아요. 근데 extraordinary는 이게 비범한이라고 하죠. 특별한, 비범한. 그녀는 가장 비범한, 특별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요거 most는 보통 bel이라고 해석합니다. the most는 최상급인 거 알지? 가장 뭐뭐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우 이상한 꿈을 꿨다라고 해석해야겠군요. 네. 가장이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그냥 most는 대부분이라고 해석하죠. 해석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녀는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목적어니까 삼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9번 we choose 우리는 선택해 주었다. 선택했다. choose 과거형. 그녀에게 뭐뭐에게면 간접 목적어죠. nice birthday present야. 멋진 생일 선물을. 이게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네요. 사형식 구문. 10번 he taught me 그는 가르쳤다. 나에게 역시 간접 목적어네요. how to play 바둑을 두는 법을. 이게 직접 목적어지. 명사절 전체가. 사형식 구문이고요. Here comes the sun. 네, 비틀즈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here는 아까 2번의 there와 마찬가지로 유도부사입니다. 여기 주어는 뒤에 계신 거죠. 그러면 태양이 다가온다. Here comes the sun. 네, 해리슨이 작곡한 명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형식이 되는 거죠. here는 부사니까 안 쳐주지. 일형식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It makes me sad even to remember it. 그것은 make가 동사겠지. 나를 목적어인데 여기서 슬픈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격 보호인 겁니다.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무엇이? even to remember it이야. 이것은 it이 가짜 주어고 투부정사 전체가 진짜 주어지. 문장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지만 sad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오형식입니다. 가주어진 주어구문이고 그 다음에 I wanna hold you. 비틀즈의 첫 번째 곡이지. 그러니까 1집에 있는 곡입니다. I 주어 want 동사 나는 너의 손을 잡기를 원한다. 잡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명사이고 잡는 것을 을이나 를로 해석되고 있죠. 그럼 목적어인 겁니다. 명사이면서. 그래서 삼형식이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고 14번 You never give me your honey. 이것도 비틀즈 곡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너는 never는 부사죠.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해석을 해보면 주지 않았다죠. never까지 해서 나에게 간접 목적어 your honey 꿀을 주지 않았다. 사형식이죠. 목적어 두 개니까. 15번 My brother is so clever. My brother는 당연히 이제는 동사고 so는 부사죠. 잘 안 쓰였어. 다시 한번. 그렇게 클레버하지 않다. 근데 브라더가 클레버하다는 거잖아요. 브라더를 다시 설명하고 있지. 형용사 보호인 겁니다. 여기서 보호라고 볼 수 있고 이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다 따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장을 분석한 것은 문법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본기를 연습해 본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영문법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헷갈리는 게 있다면 반드시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형식 공식인 거죠.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예, 문장의 형식이 1, 2, 3, 4, 5 형식이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식과 오 형식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문법 문제 동사의 종류 쪽에서 이 형식과 오 형식에서 나온다고 봐도 되죠. 이 형식 오늘 본 것처럼 이게 주어 동사 이게 불완전자 동사였지. 그리고 이제 보호로 이루어진 건데 뭘 물어보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영어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하고 형용사만이 보호가 될 수 있는데 명사 보호를 문제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뒤에 형용사 보호를 문제를 내는 건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부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형용사를 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물어보고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다. 뭐 이런 형식의 문제인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 학원의 공식에서는 다 9개의 동사 추가 암기까지 12개인데 이것을 외우라고 하죠. 문법 공식의 포인트가 뭐지? 여기에서 90에서 95%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어떤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되고 한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여기서 꼭 외워야 될 게 첫 번째 비동사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 즉 뒤에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비동사. 당연한 거지. 그러나 네, 시험엔 잘 나옵니다. 뒤에 이제 밑에 문법 문제가 있어요. 일단 비동사.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이게 지각동사와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감각동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오감각에 속하는 자동사인 겁니다. 영어에 딱 5개가 있죠. 그래서 이 5개를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지각동사는 시각하고 청각 쪽에서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다 시키지는 않는데 감각동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다 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5개. 감각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뒤에서는 부사를 쓰지 않는 거죠. 보로 쓰였을 때 뒤에 부사를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동사는 실제로 꽤 많아요.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개를 공식에서 추렸죠. become, seem, remain 이 3개만큼은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9개의 대표적인 동사, 대표적인 불완전자 동사들이죠. 이것을 외워놓으세요. 정리하면 비동사, 감각동사 5개, look, sound, smell, taste, feel. 그 다음에 상태의 동사에서 become, seem, remain, 무엇이 되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9개를 외우고, 뭐 물론 뒤에 유사품까지 외우면 좋습니다. 그럼 앞에 것만큼 반드시 외운다. 그 다음에 추가 암기는 뭐냐면 원래는 1형식이야. 거의 대부분 1형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appear는 이게 나타났다라고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문장에 따라서 seem의 뜻으로 쓰일 때도 꽤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she seems seemed라고 합시다. 네, 이게 좀 자연스럽겠네요. She seemed silent. re라고 쓰이면 이게 부사잖아요. 부사로 쓰였다는 건 이게 완전자동사로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나타나다의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she seemed silently 그러면은 그녀는 조용히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다시 형용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silent. 그러면 이때는 여기 지금 형용사니까 보호인 거 아닙니까? 형용사하고 명사인데 형용사니까 그러면 이제는 seem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appeared라고 해야겠네 선생님. 좀 다른 걸 좀 보면서 하느라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She appeared silent 그러면은 seem의 뜻이 되는 거죠. 그녀는 조용해 보였다. 그녀의 성격이 조용해 보이는 거고 She appeared silently 그러면 이때는 완전자동사가 돼서 조용히 등장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석상 아무리 봐도 나타나도록 해석하는 게 너무 이상할 때가 있어. 이제 뒤에 예문이 나오는데 밑에 그렇게 해서 seem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이 돼야 할 때는 네,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를 써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appear하고 glow하고 stay 3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appear가 원래는 나타나다인데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쓰여질 때가 있고 glow는 뭐 알겠지만 성장하다 자라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뭇이 되다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stay는 머무르다 체류하다가 아니라 머물러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될 때는 똑같이 불완전자동사가 돼서 형용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개가 추가되는 거죠. 기본 9개, 그 다음에 변신하는 애 3개, appear, glow, stay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까지 하면 12개의 동사죠. 얘네들 12개의 동사 뒤에서 부사를 쓰지 않는다. 형용사를 쓴다. 외워두세요. 이것이 우리 학원의 2형식 공식입니다. 자, 밑에 한번 예문을 풀어볼게요. 예문을 풀기 전에 좀 본질적인 걸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동사의 성격에 집중해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실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라는 것은 부사라는 것은 완벽한 수식어구고 형용사는 이 경우에는 보호로 쓰인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장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얘가 없어도 되면 부사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면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건 이게 완벽한 수식어구라는 거거든요. 문장 전체에 변화도 없고 쉽게 말해 생략해도 되면 이러면 부사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문에서 고르라 그러면 나는 on Sunday야 일요일날 go fishing 낚시하러 간다. 근데 보통 나는 일요일날 낚시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인데 이 경우에 이거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잖아요. 네. I go fishing on Sunday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on Sunday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죠. 이게 다 부사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낚시하러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없어도 되면 원래는 부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서 문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지면 이러면은 즉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생략했을 때 문장이 무너지거나 뜻이 완전히 바뀌거나 하면 이것은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보호라는 것이고 보호인 이상은 형용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She looks 여기서 문장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looks는 불완전자동사 몸으로 보이다는데 그녀는 보인다. 이상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이는지. 해석은 행복하겠지만 영어로는 형용사를 쓰는 거죠. She looks happy야.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이게 보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쓴다는 겁니다. She is 너무 이상하잖아요. He is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He's beautiful 해야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his look 그의 외모는 보인다. 이상하죠? 뭐 어떻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인다. 해석은 이상하게지만 그래서 마치 부사가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형용사를 쓴다. 그 다음에 she makes me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물론 happy가 답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없어지면요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녀는 나를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녀가 나를 만든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마법사이거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부모님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장이 삼형식으로 바뀐 데다가 해석이 완전 이상해지나 뜻이 바뀌잖아요.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해석은 행복하게지만 해피를 써야 하는 겁니다. 해피가 없을 때는 문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삼형식으로 바뀌고 뜻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러면 형용사를 쓴다.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지.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면 좋은 것이지.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아둔 상태에서 동사에 집중해서 우리 학원의 문법 공식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표적인 불완전한 동사 뒤에 보호를 쓰는 즉 부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쓰는 대표적인 불완전한 동사는 비동사와 감각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 5개 상태 동사에서 become, seem, remain 정도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appear가 seem의 뜻으로 쓰이고 grow가 become, stay가 remain으로 뜻이 바뀌면 여전히 형용사를 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군요. 네. Make a list of every goal you have 이렇게 꾸며지고 있죠. 만들어라. 너의 모든 목표의 목록을 만들어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목표를 리스트로 만들래. 계속해서 명령입니다. 포함시켜라. goal 어떤 목표를 about finance 이거 돈과 관련된 거죠. 재정, 금융, relationship 인간관계입니다. and your career 경력, 직업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래요.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be 명령문인데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로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 as 원급 as인데 as 사이에서는 부사를 쓸 수도 있고 형용사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as는 부사로서 so의 뜻인 거고 이 뒤에 있는 as가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의 뜻이야. 그래서 as 원급 as는 뭐뭐처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럼 as possible이니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라야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목표를 만들 때는 막연하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만들라는 거거든. 그런데 답은 specific이죠. 왜? 비동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사에 집중하라는 거죠. 거의 90% 이상의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의 문제는 동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운 것이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지만 답은 형용사가 답이다.
스페시픽이 답이다. 왜? 비동사 뒤에서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다. 2번 볼까요? 2번. The sky glue. glue는 glow의 과거형인 거 다 알죠? 하늘은 이게 뭐 성장했다 자라났다 해석이 말이 됩니까? 하늘이?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become의 뜻인 거죠. 뭐뭐해지다. became의 뜻이겠네. 하늘은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상태 동사로 바뀐 것이고 형용사를 써야 한다는 거죠. As the storm approach. 폭풍우가 다가옴에 따라서. 3번 EBS의 문제군요. Magellan named the ocean Pacific. 마젤란은 이름을 붙였다. 그 바다를 퍼시픽이라고 오형식입니다. Which means peaceful. 그런데 이 퍼시픽이라는 것은 평화롭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태평양 아주 커다란 평화라는 뜻이죠. 태평이라는 말이 대서양과 비교했을 때는 좀 잔잔했던 모양입니다. The ocean 태평양입니다. 그 바다는 나타났다는 여기서 해석이 이상하다는 거야. 여기서는 뭐뭐처럼 보인다. seem의 뜻이라는 겁니다. Compared with the stormy Atlantic. 이게 대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애틀란틱이 stormy Atlantic. 폭풍우 치는 대서양과 비교되어졌을 때 평온해 보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때 appear가 seem의 뜻으로 쓰였고 불완전자 동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형용사를 쓴다는 겁니다. 부사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하나하나는 다 주어과 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동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동사를 보고 우리가 외우는 불완전자 동사일 때는 보호 형용사를 쓰는 거고 평범한 동사일 때는 부사를 쓰는 거죠. Our immune system. 네, 면역 체계인 거 알죠? immune system.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면역 체계. 우리의 면역 체계는 are not functioning. 기능하지 않고 있다. as 원급해지네요. They do. do는 앞에 있는 function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들이 기능하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언제? When we are well rested. 우리가 잘 쉬었을 때. 우리가 잘 푹 쉬었을 때 그런 것처럼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비동사의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가 꾸며주고 있는 것은 비동사의 보호가 아니라 그냥 펑크션이란 일반적인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동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가 꾸며주는 것이죠. 형용사는 보호로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수식할 때만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할 때만 쓰는 거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사는 그러니까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다른 부사는 부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펑크셔닝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호가 아니라는 거야. 펑크셔닝에서 이제 문장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단지 펑크셔닝이라는 동사만을 꾸며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를 쓰라는 거죠.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능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부사가 답이다. 3학년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5번 그러나 parents infant co-sleeping 부모와 그 유아에 함께 자는 것은 보통 아기랑 부모랑 함께 자잖아요. is the norm 규범이다. approximately 90% of the world population. approximately는 이게 about의 뜻이야. 대략이란 뜻이야. 대략 전 세계 population 인구의 90%에 있어서의 규범이다. 전 세계 인구의 90%는 아기 때 엄마랑 같이 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랑. culture as diverse냐 고르게 하고 as the Korean, Japanese, and Guatemalan Maya and Inuit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예요. 그러니까 as 원급해지는데 이게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과테말라 마야나 이누이트는 그 에스키모 아마 그쪽일 겁니다. 이 이누이트 쪽과 같이 다양한 문화는 여기에서는 해석을 해보면 앞에 있는 컬처를 꾸며주죠. 얘가 뭐뭐뭐뭐뭐처럼 그렇게 다양한 문화. 그럼 이게 명사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호로 쓰인 건 아닙니다. 그냥 해석해 보니까 앞에 게 명사야. 그러면은 형용사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동사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에서는. 여기까지가 주어고 practice가 실행하다. 이게 동사죠. 목적. 네.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 그것은 co-sleeping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가 답이었네요. 그 다음에 6번
6번도 수능 기출 문제군요.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is like being wrapped a magical cloud. 마치 magical cloud, 마법의 구름 속에, 이 wrap은 감싸다, 포장하다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되어지는 거야. 마법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것과 같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마법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것과 같대. The flower smells sweeter. 이게 그 아까 설명했던 유명한 감각 동사인 거죠. Look, sound, smell, taste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꽃은 그래서 형용사 비교급이 있었죠. 더 달콤하게 냄새가 나는 거고, taste 역시 감각 동사죠. Look, sound, smell, taste 비율이죠. 형용사를 써야죠. 음식은 보다 delicious, 맛있게 맛이 느껴지고. The stars shine, 별은 빛난다. 얘는 평범한 동사죠. 평범한 동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로 꾸며준다는 겁니다. More brilliantly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서 보다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이다. 앞에 있는 동사는 smell, taste는 감각 동사, 우리 공식 속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동사는 평범한 동사네요. 그래서 앞에 거는 형용사를 썼죠. 뒤에 거는 부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에 7번. Indeed, 실로 the many teachers of literature, 많은 문학 선생님들은 would admit that, 인정한다 또는 인정하곤 했다. 뭘? 데디아를 더 비교급 그 다음 터는 더 비교급 조동사 어떻게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뒤에 거 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The more often they read a novel, 이 소설인 거 다 알지? 그들이 소설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less 부사냐 형용사냐 물어봤습니다. they 포인트는 어디 있죠? become에 있는 겁니다. 동사에 집중해라. About what it is saying or how it works. 뒤부터 해석해 볼게요. it은 소설이야. 그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또는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덜 분명해진다야. 소설을 많이 읽을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에 집중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물론 5번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그냥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데, 대부분은 7번 동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become은 상태 동사에 있었죠. become, seem, remain. 그러니까 형용사를 쓰라는 겁니다. become의 보호인 거죠. 그 다음 8번. 네, 두 문제 남았군요. 색깔 계속 녹색으로. 8번. Education is a continuous process. 교육은 연속적 과정이다. Which cannot be confined. 제한될 수 없는. confine 제한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제한되는 거지. Within the college classroom. 대학의 교실 내에서. 교실에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Textbook and instructor. 이건 교과서고, 얘는 강사란 뜻입니다. 선생님 직업이 인스트럭터죠. 교과서와 강사는 남아 있을 것이다. remain, become, seem, remain에 걸렸죠. indispensable은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뭐 불가피한 이런 뜻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답은 형용사인 겁니다. 왜? remain에 걸렸다는 겁니다. 교과서와 강사는 아무리 세월이 바뀐다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거죠.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배우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인 거고, 인간이 행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배우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겁니다. 아닌 것 같냐? 네, 하여튼 remain이기 때문에 indispensably 답이다.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 9번입니다. 파이널 테스트가 3개가 있기는 있구나. 그러나 어쨌든 As time flow,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the structure of fixed past, 이러한 고정된 과거의 구조, immediate present, 즉각적인 현재, and open future, 여기까지 다 주었네요. 그리고 어떤 개방된 미래는 3개가 다 주고, get clarity for the in time, get clarity for the in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치고, 예, 그러나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봤는데 this way of thinking, 이러한 사고방식이죠. 이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무리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you will not find it
reflected in science야. 너는 그것이 과학 속에서 반영되어지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면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너무나 명쾌하게 뭐 딱 이 분석이 돼서 이게 뭐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동사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네. 결국 동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완전자 동사죠, 이제는. 그래서 형용사가 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예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결국은 그 곳에서 이 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하면 형용사를 쓰고 어떤 수식어구 역할에서 그치면 없어도 되면 부사를 쓰는 거지만 그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이면 이거 거의 뭐 학생이 아닌 것이지. 물론 그것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 실전적으로 동사를 외워놓고 이 동사를 기준으로 풀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외운 걸 한번 여기서 그 복습해 보세요. 요걸 채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형식 공식의 첫 번째 동사 무엇? 감각 동사 5개, 뭐뭐뭐뭐뭐, 상태 동사 3개 이렇게 외워서 쓰고. 요거는 뭐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학원에 나왔을 때 간단하게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암기. 원래는 나타나다였는데 이렇게 쓰임으로 쓰이는 애가 있었죠. 원래는 자라나다였는데 비카메트스로 쓰이는 애. 체류하다 머무르다인데 리메인으로 쓰이는 애. 이렇게 3개. 이렇게 9개의 동사. 여기서 9개, 여기서 3개 해서 그럼 12개군요. 네, 12개의 동사를 다 쓰는 겁니다. 쭉 한번 써보세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이제 완벽하게 외워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It seems.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대리하인 것처럼 보인다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형용사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다만 이 like는 전치사적 성격의 형용사 또는 형용사적 성격의 전치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어떤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 덩어리가. likely는 이게 바로 형용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이긴 형용사인데 이렇게 꾸며주지 못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올 수 없어요. 이 문장은 이 뒤에 대절은 있지만 이 대선 앞에 있는 it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고 like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likely를 써야 되는 거지.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수능에 like를 쓸 건지 like를 쓸 건지를 실제로 수능에서 물어봤죠. 그럼 지금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like는 전치사니까 뭔가 명사가 나와야 되고 like는 형용사인데 서술적 용법으로는 써요. 이렇게 꾸며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은 like가 답이고 없으면은 like가 답이었죠. 요거의 변형 문제인 겁니다. 뒤에 명사 덩어리가 있으면 like가 답이고 없으면 likely가 답입니다. 여기서는 likely가 자연스럽다. It seems likely야. 대디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대디아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While enjoying a bike ride one weekend 어느 주말에 내가 이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겁니다. I was remind는 일깨워지다 하잖아요. 나는 일깨워졌다야. 직역하면 상기되어졌다. 일깨워졌다. 무얼? How different냐 differently냐인데 동사에 집중하라고 했죠. 동사는 looks네요. The world, 이 세상이 전치사구는 다 수식어입니다. 문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From the seat of the bicycle, 자전거의 좌석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야. 해석은 다르게라고 해석되지만 동사는 look이잖아요. 그럼 look, sound, smell, taste, feel에 걸렸죠. 그러니까 different가 답인 겁니다.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일깨워졌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서 있을 때나 아니면 걸어갈 때와. 동사에 집중해라. 동사는 look이다. 답은 different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as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 뭐뭐처럼 뭐뭐로서. 근데 이게 뭐뭐 하더라도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접속사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쓰였을 때 앞에는 형용사나 명사 원급이나 부사나 뭐 이런 게 나오고 접속사가 두 번째 나오고 물론 도우 써도 되지만 as 써도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아주 독특한 구분이죠. 이 경우에서만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여전히 동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appear는 여기서는 나타나다 라기보다는 뭐뭐처럼 보이더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난다.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는 It's not always possible. 늘 가능하지는 않다. To break the old practice. 그 오래된 이때 practice는 관행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even when they clearly do not apply. 얘네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조차도 이 관행이 이제는 더 이상 잘 적용되지 않고 퇴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행을 깨뜨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다시피.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appear인데 이때 appear는 seem의 뜻으로 쓰였고 답은 strange라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문제죠. 여기까지. 다 잘 풀었습니까? 네. 금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이면 끝이냐? 근데 이제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무슨 뭐 연말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나는데 그냥 차분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거지 뭐. 뒤에 있는 문법, 이 문법 공식과 관련돼서 여기 빈칸 넣기하고 몇 개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학원에 방문했을 때 간단한 리뷰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고한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이 고급 독해를 1시부터 할 것인데 3시부터 네, 문법 특강이 있죠? 그게 영문법 공식 특강인데 제목에서 그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순서를 바꿨죠. 영문법 공식은 이렇게 중간부터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앞에서부터 문법을 차려 들어가는 건데 이게 부분 계속 만나요. 일종의 복습 효과인 것인데 그때는 이제 공식만 따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특강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적어도 내신 전까지는 문법 특강도 끝날 것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죠. 그럼 뭐 내년이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문법을 할 것이고 그 문법 특강에서 하는 문법도 다음 주에 왔을 때 간단하게 리뷰 테스트를 할 거니까 문법은 뭐 누누이 말하지만 굉장히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비슷비슷한 문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습을 해서 외울 건 외우고 예제에서 틀린 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이형식 공식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사실은 준동사 즉 투부정사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3시부터 하게 되는 문법 공식 그 수업을 잘 듣고 관련된 리뷰 테스트를 다음 주에 학원에 왔을 때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합시다. 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12월 5주차 금년의 마지막 신텍스 앤 그래머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먹고 선생님 얼굴은 내년에 봅시다.